세 번째 특강입니다. 모시에서 영광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주현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한 이력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마이크를 들고 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국세청 교수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조세 전문 변호사가 되려고 했다가 저희 국수원에서 제주도로 이전을 하는 바람에 네, 지금 잘 들리십니까? 네. 예. 예. 그러다가 그때 미혼인 상태에서 서귀포로 내려가가지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노총각으로 제주도에 누워 죽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탈출을 꿈꾸는 중에 특별감찰관실에 감찰 담당관을 한 명 모집했었는데 저쪽으로 가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판사를 지망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꼭 특감실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갑자기 그때 공고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 꿈을 꿨어요. 박근혜 대통령 꿈을 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가지고 저하고 청와대 주변을 같이 놀다가 좀 헤어질 때 그 횡단보도에서 이제 들어가는 길에 갑자기 등짝을 열어주시더니 내가 멍자국하고 부항자국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꿈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힘든데 좀 도와주지 않을래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신기한 꿈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현직 대통령 꿈을 쳐보니까 좋은 꿈이라고 해서 그때 로또를 샀었습니다. 로또를 샀는데 로또는 안 됐고 원서 거의 마감일이어가지고 그러면 넣어야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운동하면 보는데 한 명은 돼가지고 정치권을 보는데 일을 하게 되고 또 우병우 민정수석 사찰 문제 때문에 특감실이 한번 난리가 나서 그때 기관이 해체되고 그리고 나서 국회 부의장실에서 근무를 좀 했었어요. 신재철 국회 부의장실에서 근무를 하고 정치 쪽으로도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정치 전문 변호사를 할까 하다가 그거는 돈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제가 우연찮게 김문수 지사님 서울시장 캠프에 있다가 법률 그때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돈을 한 푼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 굶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있다가 우연찮게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중국계였는데 그쪽 사람을 만나게 돼가지고 재밌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재밌다고 해가지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잠깐 8개월 동안 법무실장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가상자산 전문으로 일을 좀 했었습니다. 손꼽히는 우리나라에서 진짜 손꼽힐 정도로 했었어요. 원래 조세 전문 변호사는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가지고 선점을 하기 어려웠는데 가상화폐는 먼저 발을 딱 디디면 그때는 선점할 수 있는 거여가지고 상당히 돈이 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또 정치권에 발을 좀 딛게 되고 부정선거를 알게 되면서 돈하고는 정말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되는 지금 운명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이 부정선거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 문제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 부정선거가 단순한 짧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 전 세계적인 문제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이 문제를 밝히고 부정선거가 없는 나라로서 제1 나라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요즘 많이 품고 있고
여러 대통령실이나 국회 등이나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제가 이제 대통령실에 보고한 보고서 이제 한 4페이지 정도를 보고를 했고 그 있는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지금 부정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그 선관위하고 국회, 대통령실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법원도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대법원이 인정한 이유는 이들도 부정선거라는 거대한 카르텔의 일부인데 그 계속 고발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발을 하면 선관위가 마지막에 뭘 내느냐 하면은 대법원에서 기각을 했다, 대법원에서 인정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수사를 막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한 거는 엉터리 판결이고 소송 사기이고 엄청난 거짓을 통해 가지고 대법원 판결을 맞았을 뿐인데 이 잘못된 엉터리 대법관들이 대법원 판결을 엉터리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들의 어떤 마지막 방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선관위도 맨날 하는 얘기였죠. 인쇄날인 요즘에 문제가 되고 사인 위조 도장이 문제가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대법원도 이걸 인정을 했다. 근데 대법원 여러분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대법원 판결이 다 옳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 엉터리 판결을 했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 소송을 진행했던 당사자의 변호인으로서 온갖 그 욕을 먹는 대법관들을 봤습니다. 여기 이제 법정에 왔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든 재판에서 판사가 왕입니다. 판사는 모든 재판의 왕이고 사실 판사가 집에서도 왕노를 하면 엄청나게 피곤한 직업이에요. 근데 이 대법원의 선고 무효 소송만큼은 대법관들이 그냥 세상에서 제일 부끄러운 소인배들이었어요. 농부들이 막 소리쳐도 아무 대응을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엉터리 판결을 하고 있는 걸 알거든요. 그런 비판과 잘못된 처리, 180일 내에 재판 하야한다고 했지만 1년이 넘도록 단 한 건의 재검표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부정선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막아야 한다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 법원 행정처장이 조재현이었습니다. 그 조재현이 그걸 막았고 한번 이제 2021년 6월 28일 날 인천 연수일 재검표가 있었는데 그때도 엄청난 가짜 투표지들이 나오는 부정선거의 각종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혹세 무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혹세 무민의 대표적인 게 형상 기억종, 형상 기억종이라는 지문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화두가 되는 인쇄 날입니다. 여러분, 인쇄하고 날이는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쇄는 프린터로 출력되는 것이고, 인쇄를 하는 것이고, 날이는 찍는 것이거든요. 인쇄 날이는 사실 모순적인 말인데, 그거를 공직선거관리법 그 규칙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날인을 해야 한다, 개인 도장을 날인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선거관리 규칙으로 인쇄 날이라는 것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위조를 하도록 강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계속 선관위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거를 알리는 수단으로 웨더 카르텔,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강큰 이야기 등 이 유튜브에서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김덕영 감독의 건국전쟁이 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건국전쟁이 감독 김덕영이 만든 또 하나의 영화가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가지고 보게 하면 얼마나 많은 잘못된 판결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있는지를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대법원은 재판 진행을 거의 안 했죠. 이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역적입니다. 정말 천벌을 받을 사람입니다. 김명수 사법부 그리고 문재인이 임명한 그 대법관들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흔들어놨습니다. 참 그 좌파들이 했던 이 대한민국 망치기 최근의 역사도 문제지만 사법부를 흔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전략 전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결국에는 선거 무효 소송을 어떻게 하면 망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계획을 했었고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엉터리 판결들이 나왔고 이제 지금 웨더 카르텔이라는 이런 그 실질 증거, 증거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가짜 투표지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강릉, 인천, 서울, 송파, 대전, 충남 곳곳에 가짜 투표지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에 흰색, 임기 만료 국회의원 선거 흰색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선관위는 어떻게 이게 하나요? 제작하는 업체가 달라서 색이 다른 것이다. 정교용이 맞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도 당당히 맞서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실 직원들이 선관위를 만나면 야 이거 이렇게 하자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했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선관위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버리고 대법관들이 인정을 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이상 반박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TF에 저를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를 넣어달라고 했고 그 보고서도 주면서 다른 보고서도 전달됐고 그런데 지금 피드백이 없습니다. 피드백이 없다는 것은 선관위가 이거 더 이상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 말인즉슨 결국엔 부정선거를 이번에도 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산입방박스가 나오는 것들 전부 다 실수다, 부실했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하도 그래서 부실했다 그래 부실도 그 국가배상의 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데 그때는 또 부실도 아니래요. 네, 국정원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투표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실 국정원에도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정원에 보고를 한 바가 있고 이재명으로 기표된 투표지 이게 소쿠리 투표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소쿠리 투표가 본질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때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슈화 돼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알려졌지만 소쿠리 투표가 문제가 아니라 엉뚱한 이재명으로 기표된 투표지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4장이 그 당시 현장에서 엉뚱한 투표지가 찍혀진 투표지가 만들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의 뜻은 언제든지 제3의 장소에서 투표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근데 얘들이 그 핵심을 비켜나서 소쿠리 투표로 해서 부실 선거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거죠. 본질은 투표지 위조인 겁니다. 이미 국정원에서도 인정한 바가 있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의 증거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이런 투표지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안 잡힌 빳빳한 투표지.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투표해 보셨잖아요. 투표하면은 찍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투표하는데 이런 투표지들이 재검표장에 등장을 했는데 이런 투표지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재검표장에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실제 개표장에서도 일부 나왔습니다. 개표할 때는 이렇게 됐어요. 개표장에서 등장한 투표지들은 이랬는데 어떻게 이런 투표지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인데 왜 그러냐? 근데 사전투표는 롤즈잖아요. 롤은 원상이 이게 아니라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렇게 요렇게 곡선 부분이 원칙적으로 저래야 되는데 재검표장에 처음에 얘들이 나온 거는 이렇게 빳빳한 투표지들이 나오고 이것도 실책이 없더라고요. 가짜 투표지 만들려고 이 친구들이 엄청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팩트체크라는 그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제재 사용 원상 보건 기능이 있는 이런 거짓말을 뻔뻔하게 국민들을 상대로 했고 그 법원을 상대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지구상에 있을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계약 특수조건, 제가 계약서를 입수했는데 이 특수조건에도 그냥 100산지 100g짜리 이렇게만 있었던 것이고
뒷면이 투시되지 않는 양질의 특수지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었을 뿐, 이 인쇄와 관련해 가지고 이 특수 조건에는 원산 복원이나 그 종이 그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예 없는데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찍은 건데 이런 투표지들이 어떻게 그렇게 빳빳한 투표지들이 되었냐, 저렇게 색깔도 묻고 손때가 묻은 투표지들이 어떻게 빳빳하게 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윤 대통령은 본인은 스스로 입을 열지는 않지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어떻게 막을지를 고민해봐라, 방책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공식 석상에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양정철과의 관계라든지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미국과의 관계, 미국 바이든의 부정선거 문제, 이거를 터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좀 그럴 수도 있고, 뭐 CIA에서 하지 말라는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숱한 보고서를 듣고 국정보안연구원 결과 31.5점이라고 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낙제점인데, 그런 것들을 봤으면은 솔직히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구체적인 수사, 국무회의에서 부정선거 이거 진상규명하라, 이런 말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줘야 사실 부정선거 세력들이 쫄 텐데, 아 진짜 이거 잘못하면 이번에 진짜 죽겠다, 이런 인식 갖고 아직까지 조용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도 사실 부정선거에 외면하고 있죠. 부정선거의 증거가 없다, 이런 소리를 최근에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뭐 투표관리가 도장 얘기는 했지만, 그분이 그 얘기를 한 이유는 각종 보고서가 들어가고 대통령실에서도 움직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당에서도 보고가 돼서 이제 질의를 하니까 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한동훈이 듣지 않을 수밖에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 보고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부정선거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외면하고 있고 경찰도 외면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윤통이 강력하게 푸시를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당에서도 움직이고 검경도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최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를 왜냐면은 이게 이제 재검표장에 등장한 것인데, 부정선거 세력들은 선관위가 아닌 법원에 보관된 투표함도 바꾸고, 이게 이제 증거예요. 이게 영등포 의뢰에 저기 당시 당협위원장이 저렇게 찍었던 사진이에요. 당시 찍었던 사진이고 이런 식으로 봉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8월 30일이에요. 2020년 8월 30일. 위치가 바뀌었죠. 이것도 바뀌었잖아요. 여기 이 위치, 도장 위치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는 곳에 이 봉인마저도 뜯어버려가지고 그 안에 것도 바꿔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 경남 양산을에서 이제 종이 전문가를 데려왔었어요. 종이 전문가를 데려가니까 이 종이가 두껍다. 아까 100g 백상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150g 백상지다 라고 지적을 해가지고 이 재검표를 하면서 이들이 임의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무겁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대법관 그 당시 조재현이었는데, 조재현한테 이거 공식적으로 측정을 하자, 이런 측정을 거부를 해버립니다. 조재현. 근데 영등포 의뢰에서는 거부를 하지 않고 측정을 하게 해줍니다. 왜? 이렇게 바꿔납니다.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투표함마저도 바꿔버리는 그런 악랄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나쁜 짓은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이 부정선거 범죄자 세력들입니다.
파주 마찬가지예요. 파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같은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배추김 뭐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일장기 투표지도 있었고 그런 투표지들은 투표록 개표록이 없었던 투표지들이 재검표장에 나왔습니다. 근데 파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투표록에 기재됩니다. 금촌 이동에 20여 장의 투표지가 투표 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이렇게 교부되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재검표장에서 도장이 찍힌 투표지들이 안 찍힌 투표지 20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투표지가 도장이 찍혀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투표록 개표록에는 있었는데 재검표장에는 없어진. 그러니까 바꿔버린 거죠. 실제로 이 파주일 재검표가 이루어졌던 이 고양치원에서 허견 그 스카이데일리 4의 부장이 법원 경위들이 담배 피는 곳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법정 경위가 야 선관위가 투표지 빼돌리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걸 이렇게 녹취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잔인한 놈들입니다. 그냥 개념이 없는 놈들이고 정말 무도한 놈들이죠. 그런 자들이 선거를 범죄를 개하고 있고 지금 뭐 날인도 아직까지도 인쇄 날인을 고집한다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를 이번에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버 조작을 합니다. 2020년 4월 15일 춘천에서는 사전투표를 엄청나게 봉태기 하는 바람에 그 중앙 서버로 조작,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는데 실시간 오후 기록을 다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중앙 전산 그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담당이 3명이었습니다. 3명. 근데 이 자체로는 부족하고 행안부, 국정원, 경찰, 기사 등의 그 사이버 담당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들 다 하시 투입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서로 견제하면서 감시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선거인 명부 조작도 없게끔 선거 중과 선거 기간 중에 해야 됩니다. 통합선거인 명부가 뭐 지금 파주 같은 경우에는 1827년에 순조 때 시절 사람들이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876년, 1886년, 뭐 1907년 지금 세계의 최연장자보다 훨씬 더 많은 그분들이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손주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사전투표로 사람들 부클릭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선거 안 한 걸 투표했다고 해버리면 나중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짜 그 선거인을 만드는 그것들을 계속 해왔다. 그거를 못하게끔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일 투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솔직히 진짜 감사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이재명이 당선이 되기 위해서 사전투표 부풀리기 했고 당일 투표를 줄였습니다. 그 현장을 바로 적발을 해버렸어요. 왜냐면 6시 15분이었어요. 6시 15분에 송파구가 84.4%였어요. 84.4%. 투표자 수가 47만 7,736명. 근데 6시 20분에 뭐가 되냐? 44만 7,839명. 갑자기 3만 명이 줄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니까 투표율은 줄 수 있죠. 그렇지만은 투표 수가 줄면 안 되잖아요. 3만 표 줄어드는 거를 바로 현장에서 보고 바로 파이낸스 투데이에 언론 플레이를 하게 만들어요. 이게 경북도 이랬어요. 이들은 그만큼 전산으로 자장난을 치고 오프라인으로 장난을 치는 그런 놈들이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표 관리관 도장 위조를 금지시켜야 됩니다. 이제 지금 인쇄날인 문제라고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인쇄날인이 문제가 아니라 인쇄날인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투표 관리관 도장을 개인 도장을 날인을 해야 되는데 그 개인 도장을 날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도 얘기하니까 지금은 어떻게 바뀌냐면 투표 관리관 암흑에 이름을 쓰는 식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투표 관리관들의 도장을 위조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적 조직적으로. 개인 도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노재성 위원장님이 도장이라고 하면 노재성이라는 본인의 개인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투표 관리관이.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선관위가 이 도장을 임의로 파버립니다. 임의로 파버려요. 이게 4인 위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또 이거를 이미지화 시킨다. 이미지화 해가지고 인쇄 날인을 하는 거예요. 사전투표의 경우는. 이미지화 당연히 시키면 안 되는 것이고 인쇄 날인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선관위가 이 도장을 보관을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미지화 시키면 안 됩니다. 예? 네, 그렇게 해야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고 투표 관리관들 있죠.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투표 관리관으로 참여하는 지방 공무원들에게 투표 관리관 도장 위조에 동의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들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 아니까 사후에 혹은 사전에 투표 관리관 도장을 인으로 하게 되는 동의서를 받는 것 같아요. 그 동의서를 받게끔 하면 안 돼요. 나는 내 개인 도장 찍게 하겠다. 이렇게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지방공무원, 행안부 장관이 그렇게 지시할 수 있잖아요. 너네들은 위법하게 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해서 본인들 개인 도장을 투표관리관 도장으로 찍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재고표장, 일장기 투표지라고 하는데 이런 투표지들이 1976장 중에 1000장이 넘게 나왔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도장이 찍힌 걸 받으면 유권자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투표 개표록에 있는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당일 투표도 위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투표지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다 무효표로 됐다가 대법관 놈들이 야 이거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줄이고 한 줄이라도 보이면 한 글자로 보이면 이거 다 유효표로 인정해버리라 이래가지고 유효표가 된 거예요. 민경문경 사건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대한민국에 발생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 개표 상표에 맞게끔 투표지를 위조하다 보니까 위조해서 재원표장에 넣다 보니까 이런 본선이 있었거든요. 물론 다 빳빳하죠. 전부 다. 그게 이렇게 공개됐고 이런 겁니다. 이미 뭐 이게 이런 일이 없었다. 투표관리관은 자기가 이런 걸 찍은 적도 없고 이런 투표지를 본 것도 없다라고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도 증거로 남았고 대법원의 법정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은 기각하게 됐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전자개표기는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해킹 조작 위험이 있고 시간도 빠르는데 지금 대만에서 이미 밝혀졌잖아요. 대만 선거 투표 거기는 당일 투표만 합니다. 그리고 부재자 투표도 없어요. 사전 투표도 없고 오로지 당일 투표 그다음에 투표소 수개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정의 개입 여지를 최대한 막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언제든 계속 호시탐탐 자기들을 먹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막고 있습니다. 근데 선관위는 이번에도 양보한 게 수검표입니다. 이 전자개표기를 끝까지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전자개표기는 온갖 나라의 부정선거의 도구로 이용됐거든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왜 이걸 계속 보수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사람들이 전자개표를 통과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절차를 하게 됐지만 처음에 사람들이 심리가 그렇습니다. 100장? 100장 맞네. 100장 맞네. 한 3-4번만 하면 맞겠지라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요. 계속 넘어가다 보면 시간이 좀 지났을 때 그때부터 장난을 쳐버립니다. 이제 맞겠지 심리를 이용해서 범죄자들은 그 순간에 처음에 한두 장 장난을 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터치를 안 하네? 그러면 10장, 20장 이렇게 장난을 쳐버려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미 키르기스탄, 이라크,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콩고 등의 부정선거 수단으로 이용됐고 이건 심각한 외교적 문제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는 부정선거 수출국이 되고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20년 전에 이미 조회주는 실토를 합니다. 실시간으로 초고속 정보망을 통해서 중앙서부로 전송하게 된다. 이렇게 실토를 이미 해버렸습니다. 편집하면 된다. 조혜주 선거과장을 만납니다. 조혜주 선거과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해요. 전반적으로 지금 개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개표는 순조롭게 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선거 결과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난 6.13 지방선거와 88 재보궐선거에서 그 성능이 입증된 최첨단 전자개표기 현재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단순히 투표지 분류만을 수행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포장하기 위해 투표지 분류기라는 명칭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960대를 도입하여 현재 개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집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대통령 선거 결과의 집계는 244개 개표소에서 960대의 그 전자개표기가 투표지를 분류하면 이를 실시간으로 초고속 정보망을 통해서 중앙 서버로 전송하게 됩니다. 이를 실시간으로 초고속 정보망을 통해서 중앙 서버로 전송하게 됩니다. 중앙 서버로 전송된 데이터는 그 합계를 내서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리얼타임으로 방송사에서 제공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자개표기를 통과하자마자 그런 이제 투표치 이것이 이제 바로 시청자들에게 전해질 그런 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 20년 전 선거에서 전자개표기의 실시간 데이터 전송 기술이 적용되어 그 기술을 통해 얼마든지 선거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조혜주 본인의 입으로 실토했다는 네, 조혜주가 이미 20년에 실토를 했죠. 지금 기술이 훨씬 더 발전했잖아요. 네.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라고 바꾸고 전자개표기 훨씬 더 성능이 올라간 투표지인데 윌커슨 박사님이 슈퍼컴퓨터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국민들이 이렇게 기만하고 있습니다. 혹세무민을 하고 있는데 뭐 부정 전자개표기 제작업체 간호정보기술에서 이 사장 유재화 씨가 이미 양심 고백을 한 바가 있었고요. 신도 박지원 이런 자들이 김대중이가 자기가 정권을 뺏겨버리면 자기가 감옥될 걸 우려하다 보니까 이미 과거부터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자개표기를 도입한 게 김대중 정권이었습니다. 김대중 정권 말엽에 이를 도입을 했고 이게 노무현 당선에 이용이 됐죠. 너무나 서글픈 일이고 분노하는 일인데 부정선거 역사를 찾아보면 그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어쨌든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전자개표기는 이렇게 엄청나게 대혼란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라크, 콩고, 키르기스탄, 볼리비아 이런 나라 저기 이제 키르기스탄 대통령 사임까지 했잖아요. 국민들이 난리치고 대통령을 불살라버리고 이런 거를 계속해서 쓰는 이유가 뭐냐? 콩고 그 민주공화국인가 거기서 국민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선관위 상대로 미르 시스템 때문에 막 이러면서 데모도 했잖아요. 중앙선관위에 가서 공식적으로 하기도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런 걸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 부여시에서 당선이 바뀌었잖아요. 참관인이 이상하다 다시 세팅하니까 갑자기 2등한 사람이 1등이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자기가 당선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여기 김방현 기자가 이런 기사를 읽고 그 성북구 개표에서 방상경이라는 주무관이 1810표가 1680표로 인식될 수 있어요. 막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 엄청난 조작의 증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국정원이 대리투표에도 모른다, 해커에 뚫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예, 이거 보십시오. 이용선, 이 손영태, 계속 손영태는 계속 1001표죠. 1001표. 아시겠습니까? 이 전자개표 이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999 됐죠? 손영태 1000표 됐죠? 1002표 됐죠? 또 어떻게 했는데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네. 전자개표기가 계속 이번 표가 나왔는데도 카운트가 안 되게끔 장난을 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느리게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런 어떤 엄청난 조작의 증거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외면을 받고 있어요. 계속 1001표 되는 거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CCTV에 실시간 온라인 공개를 지금 이번에
그 어떻게 하고 있냐면 CCTV를 오프라인으로 공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싶으면 사전투표 보관 상태를 알고 싶으면 저기 저 서울시 선관위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직접 확인하세요. 그 앞에 입구에서.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실시간 온라인 그냥 인터넷 띄워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직접 가라는 거예요. 그 심지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여주는 거는 정규 시간만 오라는 거예요. 사전투표 관리관은 24시간은 가동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틈이 보이면 부정선거를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계속 표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투표소, 선관위, 개표소 가는 시스템이에요. 대만은 어떻습니까?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시스템이죠. 이동하는 경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투표소, 선관위, 개표소 이렇게 세 군데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언제 구멍이 날 수가 있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행랑식 사전투표함을 쓰고 있어요. 철제 및 알루미늄이 아니라 행랑식을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법에도 반하는 그런 투표함을 하면서 언제든지 바꿔치기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투표소에서 선관위 안 거치고 그냥 바로 개표소로 보내든지 아니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선관위는 여기에 대해서도 끝까지 모르세요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정선거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뭐 완전 엉망이었던 그 투표지 관리 실태가 있었죠. 말이 안 되는 일들이었죠. 그리고 우편 투표가 정말 심각합니다. 감시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이동 경로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투표소, 선관위, 우체국, 편집, 중국, 교환소 뭐 이런 이동 경로가 너무 많고 이게 감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정사본부하고 이런 데가 5.18 특별 유공자들이나 중국인들이 아르바이트로 들어가는 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끝까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사전투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특히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엄청난 조작을 거예요. 지금 계속 관내 사전투표나 뭐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하니까 얘들이 이제 아마 우편투표를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걸로 부정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걸 못하게 막아요. 우편투표 감시는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으면 근데 철저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그 감시 사각지대가 많아가지고 언제 표가 만들어질지 표가 바꿔치기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 국정원을 그 모든 경유지에 다 배치해요. 그리고 참관인들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는 항만, 공항 이런 데 사전투표를 최대한 철저히 감시해야 돼요. 안 하게 하는 게 좋겠지만 저는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사전투표 본인 확인기가 이번에 그 낙찰된 게 10장을 그 넣으면 한 장이 오류가 난다고 10%로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강서투표소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이 말인즉슨 그 확인기는 아예 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명수를 철저히 세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모바일 신분증도 있죠. 투표를 할 때 온갖 신분증을 다 쓰게 하잖아요. 심지어 학생증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본인 확인기 인식을 못해요. 사실은 다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근데 그 기능을 꺼버리면 중복 투표, 이중 투표, 유령 투표, 대리 투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100만 명이 500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명이 두 번 투표해도 모르는 거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면은 전산을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고 공항하고 항만 그리고 신분증을 한 뭐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까지는 허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요. 모바일 투표증은 아예 안 되겠고 그렇게 막아야 비로소 부정선거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인들이 투표를 못하게끔 항만하고 공항에서는 투표를 최대한 못하게끔 좀 편의를 주면 안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투표되는 것들은 철저하게 더욱더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가짜 신분증 이용해서 한 100만 표 만들고 가버릴 수 있거든요. 뭐 인천공항 거기 관내 사전투표지 해버리면
김해공항, 인천공항 이런 데서 해버리면 대책이 안 나와요. 예, 이번에도 그 위험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편투표 예를 들면 인천 연수원에 선거관리위원회 배달된 통수가 2293표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카운트된 거는 215표였어요. 200몇 표는 어디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보십시오. 이게 성남 우편국 이제 발송 도착 발송이 되면 도착이 돼야 되고 발송되면 도착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완전 엉터리 경로 4월 11일 날이 우편 보내야 되는데 4월 12일 날 가게 하는 것들이라든지 인천 연수일 경우에는 관내 사전 투표가 거의 2만 개가 아니 그 1,000만 개 정도 나왔었는데 여기 보면은 연수에 살면서 남동구와 중동에서 관내 사전 투표하는 사람이 1,566명, 1,412건이에요. 사실 관내 사전 투표를 굳이 하려고 옆 동네 가서 하지 않잖아요. 자기 동네 가서 하면 모를까. 그런 게 많고 보통 1,431건, 1,772건인데 관내 사전 투표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보통 주말이 아니라 주중에 자기 일하니까 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오히려 주말이 많았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다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보다 보면 어이가 없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연수구에 사는 사람들이 굳이 여기 가가지고 관내 사전 투표를 왜 하냐. 보통 관내 사전 투표 왜 합니까? 직장을 서울에 있거나 직장을 뭐 제주도 놀러 갔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군대 갔거나 이렇게 해서 관내 사전 투표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온갖 부정선거가 이용되고 있다. 여기 등기수도 보면 여기 강남구 33,826개 등기수가 있어요. 보통 등기된 만큼 투표수가 카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투표수는 또 줄어요. 788. 거의 모든 것들이 보면 등기수에 상당히 성의수가 맞춰지고 투표수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만들어졌다. 오히려 등기수하고 투표수가 일치를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중간에 뭔가 배송물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쭉 살펴보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다. 선거인수에 왜 등기수를 맞추고 투표수는 또 따로 나온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부정선거가 너무 우편투표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울산에서 울주군에서 경주에서 남울산으로 가는데 지금 보십시오. 대전을 거치고 강릉을 거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되는데 저기 가고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투표지들이 그냥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걸렸냐?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걸 작업을 하는 애들 설마 이걸 보겠어라고 해가지고 장난을 친 거예요. 그 전산하는 애들이 텐센트나 이런 애들이 장난을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남부산 우체국에서 남부산 우체국하는데 우편집 주문을 또 왜 거쳐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선거 특히 우편투표가 이번에 대량으로 부정에 이용될 확률이 제일 높은데 이걸 막으려면 그냥 실시간 감시를 해야 되고 그 경유지나 이런데 물론 경찰이 따라다니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경찰이 따라다니겠다고 합니다. 하도 얘기를 해놓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감시 사각지는 노리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없애야 됩니다. 사진적으로. 그 다음 여론조사 출구조사가 부정선거의 첫 단계인데 뭐 이미 여론조작이 그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유승민 대통령이 29% 떨어지다가 최근에 또 40몇 프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무슨 격변이 있었다고. 무대 정원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냥 여론조작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당내 경선도 많이 하고 여론조사가 온갖 데 돌리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조금 더 올라간 것이거든요. 결국 여론조작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출구조사 이걸 조사를 했는데 그 고발을 했는데도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너무 슬픈 이야기고 이게 당일 투표는 저렇게 미래통합당이 이겼어요. 근데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대수의 법칙을 전면적으로 어긋나는 거잖아요. 아니 이때 사람하고 저때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될 거면 여론조사를 왜 해요?
말이 안 돼요.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는 1000명을 모아가지고 그걸 조사를 하면은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투표를 해도 그 성향이 그대로 반영될 거라 그대로 전제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모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값의 실제 값이 가까워지고. 근데 실제 투표를 했더니 이렇게 달라졌다. 즉 엄청난 조작이 있었다. 이걸 왜 외면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윤통이 해야 되고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이준석도 기소를 안 했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윤 대통령이 이준석이를 뭐 싫다는 티를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왜 검찰에서는 아직도 기소를 하고 있지 않고 제가 지금 개혁신당이 뭐 탈당을 한다는 온갖 그런 얘기를 계속 하게도 안 되느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법원도 이해 안 되죠. 조국을 왜 구속을 안 시키고 2심이 끝났는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참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거 보면 윤 대통령 연구가 되는데 참 예. 200석을 지금 민주당에 거론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쪽도 부정선거를 알 거예요. 이준석도 부정선거를 알 거예요. 그런 애들이 좀 막 나오고 있고 또 출마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부정선거를 세팅하는 애들이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 4.15 총선처럼 대규모 그런 부정선거를 못할 것 같고요. 아마 몇 군데나 뭐 몇십 군데 아니면 뭐 100군데 이상을 찍어가지고 부정선거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과거에도 그런 부정선거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의 일부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그렇게 입을 막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민주당은 대놓고 막고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얘들도 뭔가 뒤에 숨은 손들을 알고 있으면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전투표 예약제, 굳이 사전투표를 하려면 투표 예약제가 필요합니다. 투표 예약제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전투표는 아무런 기록이 없거든요. 종이도 안 남습니다. 오로지 전산 기록만 있는데 전산 기록도 없애버립니다. 왜 이거는 장난에 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100만 명 투표했는데 500만 명 투표했다가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400만 표를 그냥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못 만들게 하려면 투표 예약제를 동원해서 뭐 일종의 부재자 투표인데 그렇게 해야 그나마 좀 부정의 여지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종이 사전명 선거인명부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전산밖에 없잖아요. 전산은 여러분 정말 그냥 해커들의 놀이판입니다. 그냥 놀이개라서 언제든 장난을 쳐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대법관들이 이렇게 선거 무효 소송을 하게 되면 다 막 기각해버리고 증거보존 못 맞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부정선거를 막을 대통령의 의지 수사를 해야 돼요. 알겠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윤 대통령이 왜 그런 거 의지 표현을 못하냐. 선거 개입으로 보일까봐. 행정부가 입법부 선관위에, 법무기행 선관위에 선거 개입을 한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까봐. 아니, 그게 말이 되냐.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일 뿐만 아니라 국가 원수다. 가장 기본이 부정선거 이런 거를 안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권력의 창출의 기본이 선거가 오염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지금 엄청나게 오염되고 있는데 그걸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잡는 거고 오염되는 걸 막는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 그 당연한 거를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저변에서는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저도 답답해요. 그래서 지금 그 행당시 사전투표가 완전히 개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 전산 보관이 30일로 늘어나는데 30일로 하면 안 되고 최소 10년 아니면은 영구 보관을 시켜가지고 부정선거는 저는 결국에는 나중에 선거범죄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공소시효를 다 폐지하고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모든 부정선거를 밝혀가지고 다시는 부정선거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와 연루된 자들은 계속 그 자기들이 이익을 환수를 하고 추방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감옥 속에 평생을 집어넣어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요? 뭐 최인규 같은 경우에는 평생에 이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엄하게 해가지고 더 이상은 이런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에 있게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020년 11월 11일 날 이제 그 탐사보도 세븐에 있는 기자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정선거를 막아야 된다. 부정선거 이거 빨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자가 한 20시간, 저하고는 한 7시간 정도 얘기도 하고 됐고, 본인은 아마 100시간 넘게 취재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얘기입니다. 제가 취재하고 있지만 이게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를 먹는 일은. 변호사님 안 무서우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보였죠. 오프로 여쭤봅니다. 누군가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냥 그 오늘 인터뷰하면서 느꼈는 송관희의 답변은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이 안 되게 하는 탁월한 재주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 부정선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언론이 덮으면 안 됩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대담하고 엎어야 합니다. 덮을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기자님 요즘 부정선거 중단하신가요? 일단 보류입니다. 위에서 덮어버립니다. 2020년 11월의 일이었습니다. 계속 누르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장님이 그 김규현 국정원장님이 보안점검 해가지고 송관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밝혔잖아요. 근데 그 이후 구속 조치들이 없어요. 고발을 해도 아직도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저도 너무 화가 나는데 결국에는 조금씩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뭐 5.18 문제도 그렇고 그 부정선거 문제도 그렇고 이게 대한민국의 근본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고 너무나 총체적인 카르텔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단순히 처음에 부정선거를 보고 와,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네 이러면서 증거를 보고 와, 이건 안 되지, 이렇게 막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판에 들어왔는데, 이 판을 살펴보면 볼수록 정말 엄청난 부패 카르텔이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비단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같은 거대한 그 최강국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고, 뭐 캐나다나 뭐 호주나 필리핀이나 인도나 곳곳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 정말 이게 엄청난 싸움이구나 생각이 들고,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 비단 이 4.10 총선의 문제도 있지만 그 향후에 이들하고 싸우려면은 진짜 조직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수한 사람들을 계속 육성하는 일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건국전쟁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왜곡된 역사들이 조금씩 대한민국 국민들에 알려졌고, 그게 이승만 죽이기 운동이라는 것도 좀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이제 다시 이승만 살리기, 건국 대통령 기념을 하자라는 이제 역사를 진짜 바로 세우는 일들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정선거와 투쟁도 제2의 건국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4.19가 결국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뭐 3.15 부정선거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인도 하야를 하셨고 그렇지만, 이 지금 4.15 부정선거나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그 각종 부정선거는 그 3.15 이상, 훨씬 이상으로 엄청난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그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범죄 혐의자가 당대표를 겸하면서 온갖 이상한 짓을 하고 우파 정당이 하나도 없고 좌파 성향을 가진 자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제2 건국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의 그 지혜와 힘이 모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빨리 모아서 싸우지 않으면 정말 안 될 것 같고, 이 4.10 총선 역시도 이 부정선거를 바로잡는 노력을 하면서 제2건국운동을 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또 이렇게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앞에서 또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이상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저기 아까요. 네네. 그 대통령실에 가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어떻게 보고를 하신 겁니까? 대통령실에 가셔서.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 해도 될까요? 네. 예, 뭐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뭐 보고를 한 적도 있고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못 만나봐서 정말 안타까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직접 만나는 그걸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직접 보고를 했고요. 직접 보고도 했고, 기관 책임자한테도 얘기를 한 바가 있고, 보고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피드백이 별로 없어요. 알겠다. 아, 큰일이다. 라는 그런 정도만 있지, 아,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의식을 느꼈으면 이걸 대응 바꿔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전달 과정에서 아니면은 전달이 됐지만 뭔가 막히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제기를 했으면 피드백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 피드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 결국에는 부정선거 그대로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선관위는 뭐 겨우 양보를 하면 저 도장 날인 정도, 만약에 양보를 하면 그 정도 하면은 그들이 또 그 위조할 수 있는 것들이 확 줄게 되니까 그것만으로 소화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500만 표 위조될 걸 100만 표로 막았다고 해서 그게 잘한 건 아니잖아요. 100만 표라는 엄청난 또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게 돼버린 건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부정선거가 있을 게 너무나 명백하다라는 거를 저는 윤 정부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지금 대놓고 막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혹시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근데 그 민경욱 씨가 저기 공천에서 탈락됐죠. 예. 그걸로 봐서 지금까지 이 활동한 거에 비춰서 그 결과를 봤을 때 향후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우파 정당이 새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솔직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우파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4.3, 5.18. 저는 진짜 분노하는 게, 허식 의장님 5.18과 관련된 신문 보도, 스카이데일리 보도를 동료 의원들한테 돌렸다는 이유로 불신임 됐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 불신임 됐어요. 그거를 촉매 역할을 한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해가 안 돼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거든요. 일사천리로 불신이 결의가 됐어요. 만약에 한 장관이 사실관계를 좀 더 알아보고 판단하자, 뭐 어떻게 된 경위를 좀 더 정확히 알아보자,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됐을 때,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 당에 있을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했어요. 저는 이게 사실 법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은 되게 위험한 게, 윤석열 라인도 지금 공천에서 배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한동훈, 민경훈은 지가 사퇴했지만, 김경률 같은 경우에 뭔가 해당 행위를 하는데 지금 계속 비대위원을 들고 있고 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비례국힘당, 국민의 미래는 비례국힘당의 대표로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비례정당도 친윤당이 돼야 되는데, 원칙으로 따지면 친한동훈당을 만들려고 했어요. 결국에 이게 뭐냐면은, 총선 이후에 우리가 아니고 국힘당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올라오면 그 탄핵 찬성할 사람들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어저께 김영주 국회부의장, 민주당 좀 뭐 하위 10% 했다고 해서 국힘당이 물밑 접촉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민이가 지금 공천을 받았습니다. 유종필 관악구에서 민주당 구청장을 했던 사람이 또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탈당파였던 구상찬이나 김현아나 뭐 이런 사람들이 또 공천을 받았습니다. 김현아, 구상찬은 모른다 쳐도, 예를 들면 이상민, 김영주 이런 사람들 당선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올라오면 반대할까요? 그럼 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험인자, 유승민 같은 인간들을 계속 만들어 놓고 이 게임을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 민경욱 의원 여론조사에서 1등을 했는데 그분을 배제를 시켰습니다. 결국엔 부정선거를 외쳤다는 게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진실과 정의를 말했던 사람이 배제가 되는 게 지금 국민의힘 당의 현실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한동훈과 이재명만 있으면 한동훈을 지켰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선택지가 많은데 그 선택지 중에 우리의 이념과 가치와 같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임, 그런 정치가들의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인 게 아니죠.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걸 만들고 거기에 힘을 모아가지고 적어도 국민의 뜻과 생각이 이쪽에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사실 구심점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어가지고 좀 고민이긴 한데 저는 정통 우파 정당 쟤는 어제 제가 고민했는데 부정선거 척결 제2건국당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제2건국 전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 좌파로 물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꺼집어내가지고 지금 이 꽃피우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 아닙니까? 지금도 비슷한 상황 같아요. 국힘당도 좌파고 더불어민주당은 좌빨인 것 같고 이런 뭐 좌로 물든 세상에서 그래도 곳곳에 있는 여러 양심 있고 지식 진실 찾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그래도 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힘을 규합해가지고 꽃피울 수 있는 그런 당과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